네, 함께하는 학습 심리학의 신개념 15번째 노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공포증 치료 방법으로 역조건 형성을 이용한 체계적 둔감화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러한 체계적 둔감화는 실제로 공포증을 치료하는 데 무척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체계적 둔감화 초기 나왔을 때 이제 파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발표 불안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체계적 둔감화 기법을 이용해서 발표 공포증 또는 발표 불안에 대한 치료를 시도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 학생들이 완화 그런 호전이 됐다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그 체계적 둔감화는 특히 특정 공포증 예를 들어서 뱀이나 피 등의 공포증 치료에 무척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체계적 둔감화 기법에도 몇 가지 한계점 또는 뭐 제한점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이 체계적 둔감화는 그 공포의 대상을 직접적인 제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네, 상상을 하도록 시켰죠. 실제로 이제 많은 연구에서 상상 자극 속에서는 공포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즉 체계적 둔감화 기법을 사용해서 뭐 치료실 또는 뭐 연구실 안에서 공포증이 많이 완화됐지만 실제 그 공포 대상을 만났을 때는 여전히 공포를 느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공포증 환자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뱀 공포증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뱀 공포증 환자가 실제 뱀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네, 너무 무섭고 피하잖아요. 그죠? 어떤 격한 움직임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완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적 둔감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효과적이긴 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자극을 노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이게 바로 노출 치료예요. 노출 치료는 뭐냐면 공포를 느끼는 대상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소거에 가까운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포 대상을 위계적으로 기술한 뒤 여기까지 우리가 체계적 동감과 비슷하죠. 여기서 차이가 발생되는데 두렵지 않은 것부터 체계적으로 그냥 노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계적 둔감화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역조건 형성을 시키죠. 그죠? 그 과정에서 조건 형성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노출 치료는 조건 형성이 아니라 그냥 제공하고 점차 소거시키는 절차.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직접적인 소거에 가까운 절차다. 요게 노출 치료와 체계적 둔감화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거가 뭔지 한번 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소거란 무조건 자극 없이 조건 자극만을 계속적으로 제시하면 습득되었던 조건 반응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고 결국 사라진 현상을 우리는 소거라고 부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종 전기 충격 공포, 종 전기 충격 공포, 종 공포가 됐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종만을 계속 제시하다 보면 이 종에 대한 공포가 점차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되면 종소를 제시해도 공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소거죠. 자, 그래서 노출 치료는 역으로 조건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소거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노출 치료의 기본 절차를 한번 알아봅시다. 아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우선 가장 무서운 것부터 가장 덜 무서운 것까지, 그죠? 불안 정도의 위계를 설정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씩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자, 실제 우리가 이 허리띠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포증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실제로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공포증은 우리 그 대상이 실제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포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는 나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허리띠 맨 처음에 공포지만 그 공포 허리띠 하다 보면 결국 공포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안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허리띠가 소거가 됐어요. 허리띠에 대한 공포가 소거가 되면 두 번째 뱀 인형을 보고 이제 맨 처음 공포를 느끼겠죠. 하지만 뱀 인형 하다 보면 또 이게 소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뱀을 보고 무섭겠지만 이 뱀이 실제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뱀 소거 돼가지고 결국 뱀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노출
치료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체계적 둔감화와의 차이는 허리띠, 이완, 안정이었잖아요. 그죠? 이완과 역조건 형성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냥 허리띠를 제시하고 공포가 발생되고 나중에 허리띠 하다 보면 이 공포가 점차 줄어들어서 소거된다. 요게 노출 치료와 체계적 둔감화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면 되죠. 됐죠? 근데 이제 하지만 이 노출 치료도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노출,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너무 무서워하거나 잘 소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간접적으로 상상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방법도 사용하게 되고요. 또는 이제 뭐 점진적인 노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공포에 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그러니까 뱀이 무서워 그러면 말 그대로 이렇게 뱀을 이렇게 목에 감는 거죠. 그렇죠? 그냥 실제로 뱀이 물지 않잖아 이렇게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홍수 치료라고 하는데 말이 좀 누가 뭐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해요. 그냥 홍수 바바박 그죠? 그냥 그 위협이 되는 세상을 바로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 물론 이런 방법들은 뭐 아무 때나 다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전문가가 잘 판단해서 이런 뭐 홍수치료 방법을 사용했다, 해야겠다라고 이제 판단했을 때 사용하는 거죠. 이런 홍수치료 기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출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학습심리학의 신개념 15번째 시간 노출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뵙도록 하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